지금 이제 실전편으로 들어가면서 당구를 치긴 치되 공원 형태는 참 치기 좋은데 키스가 날 수도 있고, 또 치기 좋은 구미는 키스를 피해서 맞히고 뒷공도 만들어지고 포지션도 하고, 그런 기본적인 각을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앵글로 쳐서 키스를 빼는 장면, 또 이상적이면 공을 뒷공도 만드는 거, 이런 걸 기본각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목적구를 이렇게 전부 여러 가지로 그려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염두에 둘 것은 이게 수구죠. 그럼 이거 제2적구, 제1적구들이죠. 그럼 이 공을 쳐서 인사이드 앵글로 돌리죠. 이렇게 돌려서 맞히는데, 이 공을 맞춰서 맞긴 맞되 키스를 절대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원포인트 선에 원포인트 있을 때, 또 이 공이 제1적구가 여기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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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가장 이 형태에서 키스가 가장 많이 날 수 있는 지역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키스가 가장 많이 날 수 있는 지역이 여기서부터 이 사이가 제일 키스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30, 40, 50에 있을 때가 인사이드로 돌리는데 가장 키스가 많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저것도 많이 다 키스가 날 공산이 거의 많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치면은 무조건 치는 각도만 보고 때려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 그래서 여기서 부원에 설명한다면은 내 수구가 요걸 얇게 쳐서 이 공을 맞추려면, 코너에 있는 공을 맞추려면 여러분이 시스템에서 배웠다시피 돌아서 20에 들어와야 되죠. 20에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럼 여기를 통과해야 되죠. 그런데 이 공을 치거나 이 공을 치거나 이 공을 치거나, 여기서 가장 위험하다는 게 이 공을 두께를 때리고 나면 반드시 이 공을 이 범위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서 여기서 오다가 이 도중에서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이 공이 이 선으로 가지 않고 투 포인트 라인 안으로 두께를 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키스를 피할 수 있는 것이죠. 힘의 강약도 중요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면서 이 공이 투 포인트 라인 안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 포인트 라인 안으로 들어가게 때려줘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이 공은 투 포인트로 치려면 얇게 때리는데 공이 안 맞죠. 그래서 이 공은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공을 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상황은 두께로 밀어서 원, 투로 길게 도울 수 있도록 쳐놓고 두께를 잡고 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장면을 실제 실현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 공을 맞춰서 인사이드로 5라운드로 돌려서 맞춰야 되는데, 문제는 마서 두께로 해서 저 투 포인트 라인을 통과를 하는데 이 공이 절로 굴러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타이밍만 안 맞으면 무조건 키스가 나죠. 그랬을 때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예산했으면 얇게 맞아서 완쿠션으로 저기 투 포인트 에리아를 향해 쳐야죠. 그러면 돌아서 투 포인트를 20을 통과해서 코너를 들어오죠. 그래서 시스템을 배운 대로 한다면 투 포인트 라인 안에, 안 그러면 때로는 여기서 길게 나가는 가기 때문에 이 근방만 완쿠션 맞춰주면 이건 쓰리쿠션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제일 좋고 두께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 공이 여기서 이렇게 꺾이기 이전에 수구는 이미 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구에 얇게 해서 속도가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키스 피해서 치는 장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공을 칠 때 원포인트 부분이다 그러면은 제일 좋고 두께와 얇게 맞춰서 수구를 속도를 가볍게 던져서 스피드를 살려야만이 키스를 완벽히 피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이제 이번에는 똑같은 위치에서 이 공이 투 포인트 라인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내가 이걸 밀어서 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쳐서 이 공이 2포인트 라인이나 아니나 일로 보낼 수 있고 꺾여서 나간 다음에 수구가 들어오면 키스가 없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서 키스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께도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내가 수구를 빨리 칠 것이냐 타이밍을 맞춰야만 키스가 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2포인트를 보니까 두꺼우면 이 공이 맞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열어야 되는데 이 하프라인 쪽으로 가게 이 30 정도 맞을 수 있도록 두께를 겨냥하고 타이밍을 맞춰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속도로 잘 살려주면 무조건 키스가 피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제일 적구가 1포인트는 아닌 2포인트는 아닌 여기까지는 수구가 속도가 빨리 얇게 치고 속도가 빨라야 키스가 빠진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제일 적구를 3포인트 라인에 갖다 놓겠습니다. 똑같은 선상이죠. 자, 이번에는 이 공은 아까 설명했듯이 이 공의 두께가 2포인트 라인 안쪽으로 치면서 이 공이 1, 2로 힘 조정까지 가능하게 칠 수 있습니다. 자, 치는 거 보시죠. 이제 두께로 이제 분리각으로 보내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아까 설명했듯이 이상적으로 다시 앵글을 할 수 있는 위치까지 포지션이 D공이 만들어진 거죠. 자, 다음.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간다. 아까 이상적으로 설명했듯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아까 3포인트에서부터 어디까지죠?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가장 키스가 완전히 피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이번에 2포인트죠. 마찬가지로 두께를 코너범으로 가게 조정을 하고 치죠. 자, 이렇게 되면은 키스가 완전히 빠지죠. 다음. 4포인트. 그리고 공에 따라서 수가 이렇게 쓰고 이렇게도 쓰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두께로도 좋고 밀어서도 좋고 자유자재로 할 수 있죠. 그럼 두께로 쳐는 거 한 가지, 밀어서 치는 거 한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두께를 치고 키스가 빠지죠. 그러면서 D공까지 성립이 됐죠. 자, 이거 힘 조정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내려가죠. 그리고 이번에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칠 때 위험한 것이 보통 두께로 치면은 이 공이 꺾여서 올 때까지 여기서 랑데브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치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키스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이렇게 되면 공이 없죠. 열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을 칠 때는 절대로 공을 얇게 쳐서 그냥 각으로 때리지 말고 거의 3분의 2를 맞춰서 밀어쳐야 되는 겁니다. 자, 두껍게 치고 이 공이 1, 2로 돌게 치는 것이죠. 이렇게 치고 이 공이 올라오죠. 그래서 조금만 더 두껍게 쳤으면 이상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키스가 빼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쳐 보여지는 거죠. 그럼 D공도 완벽하게 조금만 더 두껍게 쳤으면 D공이 빠지죠.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 있다. 이번에는 두껍게 치면서 밀어서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은 마찬가지로 올라오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키스각을 빼는 각과 또 정확하게 키스를 시키지 않고 치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인사이드 앵글 할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럼 공만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때로는 보판으로 옮겨질 때가 있죠. 그리고 치기 좋게 이렇게 왔다고 칩시다. 이럴 때도 문제가 있죠. 이렇게 옮겨졌을 때는 절대로 하프라인 근방에 있는 공은
두께로 떨어지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두께로 떨어져 분리각으로 탄성의 분리각에 여기서 갈 때 여기 부분을 맞아야 되는데 그럼 이 공은 이리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리 가게 되면 이리 꺾이죠. 그러면 수구는 2포인트 라인 오다가 여기서 키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을 칠 때는 항상 제1족구를 두껍게 때려서 끌어서 때려야 되는 겁니다. 자, 두껍게 치고 이렇게 하면 키스가 절대 없죠. 또 그럼 공은 이렇게만 돼 있지 않지 않냐. 이렇게도 옮겨지기도 하죠. 이 공입니다. 이것도 가장 키스가 많이 나는 공이죠. 키스를 피하려면은 정상적으로 두껍게 쳐서 밀면서 끌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끌려서 가야만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두껍게 치죠. 이렇게 치면 키스가 빠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공이면 가장 이상적인 공인데 그러면은 이 공을 가지고 뒷공도 만드는 장면도 보겠습니다. 두껍게 치면 당연히 1, 2, 3, 4, 5로 더 길이 올라가고 수구는 두껍게 치면 스로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뒷공까지 다시 인사이드로 돌리는 당구 공이 나오죠. 자, 치는 거 보겠습니다. 올라가죠? 조금만 강하게 끌었으면 제대로 되는 공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옮겨질 때마다 절대로 두께로 때리고 하다는 위험합니다.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두껍게 친다. 위험하죠? 공도 좀 두껍게 맞게 치면 거의 100% 키스 나죠. 이렇게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맞긴 맞지만은 그러나 뒷공이 잘 나왔어요. 제대로 맞아서. 그래서 키스 피하는 방법을 항상 이렇게 벌어질수록 두껍게 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는 공이 있죠. 또 이렇게 많이 가깝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길게 스루구형으로 돌리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건 맞히는 건 100% 초보자도 할 수 있는 건데 이 공이 맞고 왕구형으로 저쪽으로 꺾여갑니다. 그래서 이 공의 힘 조정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분리각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공의 힘 조정을 느끼면서 쳐야 됩니다. 그러면 뒷공이 항상 성립이 되죠. 자, 그 장면 보시죠. 자, 이 공의 힘 조정을 여기서 내려가서 올라오는 힘 조정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왕이면은 거의 100% 맞힐 자신이 있으면 제1적으로 힘 조정해서 치는 예형 연습이 충분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사이드 앵글로 치는 장면이 여러 가지로 나왔는데 그러면 끌어서 쳐야 되는 경우가 있고 부드럽게 두께로 때리고 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거를 여러분이 놓고 연습을 해서 제일 손쉽다. 이것이 가장 이 소위 인사이드 앵글로 롱 앵글로 돌아가는 건 가장 이상적인 공인데 이런 공을 여러분이 소홀히 쳐가지고 키스를 시킨다면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이런 공을 거듭 연습을 해가지고 이 공이 움직이는 각을 판단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실제로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오고 이 뒷공이 오죠. 그렇게 해서 이 생각까지 해서 당구대가 능숙하면은 충분히 이 각이 이렇게 벌어지고 공이 제대로 맞으면 이렇게 올라오죠. 또 이렇게 좀 가까이 있으면 뒤로 집어넣어서 스루구정 칠 수 있고 이렇게 떠 있으면 쉽게 인사이드 앵글로 돌릴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공을 여러분이 항상 습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는 길게 돌아갔고 이제 아웃사이드 앵글로 돌아가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공은 기본적인 공들이죠. 근데 문제는 이 공 두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공을 쳐서 이 공이 어디로 꺾여가는지 맞춰볼 테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회전을 주고 치는 것이죠. 돌아가죠. 자, 맞긴 맞았는데 쉬운 공을 치면서 뒷공이 없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뭘 느껴야 되냐면 이거 기본적으로 항상 여러분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공만 조금 강하게만 때려줬으면 수구도 스스로 오지 않고 완벽히 맞고 뒷공까지 1, 2, 3로 돌아오는 걸 여러분이 직접 치면서 체험이 됐죠. 자, 그러면 실제로 뒷공을 만드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공을 1, 2로 돌려서 여기까지 갖다 놓고 다시 인사이드로 돌릴 수 있는 각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상당히 염두에 둬야겠죠. 자, 다음에 다른 공을 한번 쳐보죠. 그럼 공이 이렇게 옮겨진다. 이렇게 옮겨졌죠. 그럼 여기서 맞히는 거는 거의 훈련이 돼서 기초만 되는 사람은 다 맞힐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공이 중요한 것이죠. 그럼 두 가지로 쳐보죠. 아무 생각 없이 얇게 한번 쳐봤습니다. 맞긴 맞았는데 뒷공이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면 뒷공도 만들어져야 될 게 아니에요. 이 쉬운 공인데 그래서 여러분한테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느끼는 것이 이 공은 자연히 일로 스로로 오는구나. 부드럽게 치니까. 그럼 이 공이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면으로 맞는 것보다는 여기서 완쿠션으로 길게 맞아주는 게 이상적이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도 앵글로도 치고 이렇게도 앵글로 칠 수가 있죠. 만약에 이 공이 이렇게 와서 정면으로 맞았다 한다면 정면으로 맞았다. 이렇게 오죠. 그러면 거의 뒷공이 없습니다. 치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예를 확실하게 치는 장면을 한번 또 보죠. 다시. 자, 3구성을 칩니다. 그럼 이거는 짧게 치는 것보다 길게 치는 게 이상적이죠. 이 곡 위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은 여기 처음에 했듯이 여기서 인사이드로 아무 부담 없이 이 공을 맞힐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공을 수로로 여기다 갖다 놓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쉬운 공을 치면서 확실하게 뒷공까지 치기 편하게 이걸 포지션 플레이라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다른 공 한번 쳐보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딱 얇게 때리면 이게 정확히 맞죠. 문제는 얇게 때렸는데 이 공이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얇게 맞히는 두께가 굉장히 훈련이 돼야 됩니다. 조금만 두꺼우면 뒷공은 없어요. 얇게 이 근방에서 공이 머물게 하고 공이 돌아가면 뒷공이 되죠. 자, 얇게 치면서 너무 얇았네요. 그래도 맞았죠. 그래도 뒷공이 되죠. 자, 여러분은 여기서 걸어서 치는 거를 기초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쉽게 터득할 수 있죠. 또 걸어서 안 치기도 되죠. 공을 너무 얇게 잘 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치는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형태의 공을 놓고 다시 치죠. 자, 이번에는 제조가 이렇게 떴죠. 그러면 이제 이 공부터
이렇게 해서 앵글로 칠 수 있고, 만약에 길게 맞아서 이렇게 맞았다 한다면은 이거부터 인사이드로 치는 공이 되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100% 이 공 때문에 100% 뒷공을 쉬운 공을 만들어 칠 수 있다. 그리고 이왕이면 여러분이 이제 3구성을 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시스템을 다 배우고 앵글하는 샷 전부 배웠습니다. 걸어치기니 뭐니 여러 가지 배웠는데 이제는 공을 치면서 내가 제일 적구가 어디로 가는지 사구 치듯이 어디로 가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친다면 여러분한테 엄청난 발전을 기하게 될 겁니다.